21번 밑줄근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비각에는 홍명구 충렬비와 유림대토비가 나란히 되어 있습니다. 홍명과 유림은 이 전쟁 당시 남한산성에 피난했던 국왕을 그렇다면 이것은 인조와 관련이 되어 있고 바로 병자호란이 되겠죠. 예, 정답은 이제 5번인데 김준용이라는 사람이 광교산, 뭐 수원 그쪽이죠. 북쪽에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자, 요게 정답이 되고요. 요게 이제 예전에 한흥검에서 나왔었던 그러한 선지 지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더라도 나머지를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어요. 훈련도감이 설치가 되는 것은 임진왜란 도중에 설치가 됐고요. 왜 귀장각 도서가 약탈이 된 것은 병인 양요 때죠. 곽재우가 의령에서 처음 의료병을 이겼다. 역시 임진왜란이 되겠고, 강옥림이 이끄는 부대가 참전하였다. 이건 이제 그 후금을 이제 그 명이 이제 치는 과정에서 이 광해군 때 이제 그 군대를 요구했었죠. 이때 이제 그 강옥림이 적당히 싸우다가 이제 투항을 하게 되는 뭐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2번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자, 임금이 정교하기를 내 성각에는 허적이 혹시 그 사람의 아들 서자 허견의 모반 사실을 알지 못했는가 하였는데 문화를 보니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다. 그래서 허적에게 사약을 내려 죽인 것도 이 때문이다. 자, 이게 허적이 대표적인 그 남인 인물이죠. 바로 서인과 남인 간의 세 차례 항국이 숙종 때 있었는데 최초의 황국인 경신 황국 때 처단이 되었습니다. 남인 허적이. 이게 1680년이고요. 뭐 이거 딱 보니까 이제 환국을 묻는 문제죠. 자, 여기 보면은 장씨에게 내렸던 왕의 지를 거두고 다시 강등을 시키는 것이죠. 다시 서인이 재집권하게 되는 갑술 황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것은 기사 황국이 되겠죠. 바로 희빈장 씨가 이제 그 아들 소생이 이제 세자 원자가 되는 것이죠. 정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이때는 이제 그 반대하던 송시열 등 이런 사람들이 처단을 내는 남인이 승리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는 것이죠. 바로 원자를 정하는 문제를 놓고서 서인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자, 양재역 벽사 사건은 1547년 그 2년 전에 그 을사사로 훈구 세력들이 이제 사림을 크게 핍박을 했는데 그 자녀 사림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양재역 벽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의 대비 복상 문제로 예송이 현종 때 두 차례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비가 죽었을 때 있었죠. 각각 서인 남인 승리. 정열이 모반 사건으로 기축 옥사가 있었다. 앞서 문제에서 나왔지만 1589년 이 기축 옥사 문제 때문에 후일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죠. 붕당의 폐해를 막기 위해 탕평비가 영조 때 성균관 앞에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밑줄근 이 법의 영향으로 오는 것은 주제가 공납의 개혁. 그렇다면 뭐 대동법이 나오겠죠. 자, 대동법은 기존의 공납의 문제, 집집마다 걷는 가호별 이것을 토지 결당으로 바꾸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기 쉽게 쌀이라든지 포 돈으로도 걸 수 있고 보통 쌀로 내는 경우 1결당 12두를 곱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납이 전세가 되는 것이죠. 그럼 국가가 필요한 관소품, 물품은 어떻게 조달하느냐? 공인이라는 어용 상인을 조성을 해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물품이 조달이 되고요. 결국 이것은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가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수치제도 개편 또 나머지 두 개가 있죠. 균역법과 영정법이 있는데 어연세, 삼박세 등이 국가 재정으로 귀속이 되고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지주에게 결작이
부과되는 것은 요 2번과 5번은 군역의 개혁인 균역법의 보충책이 되겠습니다. 영조 때 실시가 되었는데 장정 1인당 1년에 2필 내는 걸 1필로 줄였기 때문에 부족분을 이렇게 이걸 통해서 조달을 했고요. 또 그 외에 선무군간포도 있죠. 전세를 풍용에 따라 구등급으로 차등 부과했다. 이게 이제 연분 구등법인데 조선 전기의 전세 제도죠. 이거는. 근데 조선 후기에는 영정법으로 구등급으로 나눈 다음에 1열당 20에서 4두로 들쑥날쑥했는데 이것을 1열당 4에서 6두 정도 줄여서 이제 정액화 시킨 것이죠. 그 다음에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는 이제 그 고종 때 흥선대원군의 개혁으로 실시가 된 것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 가나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속대전 나오고 대전 통편이 나왔는데 각각 이거는 영조, 대전 통편은 정조, 최후의 개편인 대전 획통은 흥선대원군 고종 때죠. 자, 그러면 영조와 정조의 업적을 찾는 것인데 백두산 정계비 요거는 숙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경복궁을 중건했다. 이거는 흥선대원군 고종 때죠. 이종문을 파견하여 대마도를 정벌했다. 스시마섬 1419년 세종 때죠. 장용영 친위부대 요게 정답입니다. 정조 때 장용영이 설치가 되었죠. 그 외에 뭐 규장각, 수원 화성 건설 이런 것 등을 알면 되겠고요. 나선 정벌의 조총부대를 효종 때 2차례 파견했죠. 북벌에서 준비하던 이 부대가 2차례 파견이 되어서 성과를 올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 가 인문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성호사설이에요. 성호 이익이 되겠죠. 실학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데 이 사람은 이제 중농적 실학자이고 중농적 실학자는 토지 제도 개혁에 관심이 많은데 선배인 유형원이 균전론을 주장을 했다면 균전론이라는 것은 산업공상 신문에 따라서 차등을 두지만 그래도 토지를 골고루 놔주자는 것이고 성호 이익은 한전론 토지 소유에 제한을 두자는 것인데 한선에 초점이 있습니다. 영업전이라는 최소한의 토지 외에는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고요. 과구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주장했습니다. 자, 나머지 보죠. 이벽 등과 교류하며 천주교를 받아들인 사람은 다산 정약용이 되었고 신유박해 때 이 일로 인해서 유배가 됐죠. 북한산비가 진흥한 순수비임을 고증한 사람은 시서화에 등했던 추사 김정희가 되겠고 동호문답에서 수미법 등 수치제도의 개혁을 제안한 사람은 율곡 이 선생이 되겠습니다. 가래 진남을 지어 예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한 사람은 김장생이라는 사람이 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다음 그림이 그려진 시기 문화 이게 그 대장간도죠. 김홍도의 풍속화적 조선 후기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김득신이 김득신의 대장간도네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이 김득신 뭐 다 비슷한 시기죠. 김홍도 이런 이게 조선 후기가 되겠고요. 조선 후기 문화를 찾는 것인데, 자, 이제 그 전반적으로 문화의 향유층이 높아지게 됩니다. 상민들도 평범한 상민들도 뭐 한글 소설이 널리 보급화되면서 또한 그 양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중인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시사 등을 조직을 하면서 문화의 향유층이 높아지게 되고요. 양반의 위선을 풍자한 탈춤, 탈놀이 이런 거 공연되고 춘향가, 흥보가 등 판소리 유형 맞죠? 자, 직지심체 요절은 이건 고려 말이죠. 고려 말 우왕 4년인 1377년에 나온 공인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또 한글 소설, 뭐 사설시조 이런 것 등이 발달하였습니다. 27번
가인문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얼굴만 딱 봐도 기몽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흔히 그 온건한 그런 계하론자인데,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돼가지고 조선 책략을 가져서 큰 파문을 일으켰죠. 예. 이 사람의 최후는 이제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그 1894년에서 95년 1, 2, 3차 개혁, 즉 1, 2차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을 포함해서 전부 김홍집이 여기 이 개혁에 자리 잡고 있었죠. 결국 아간 파천후 성남 군중에 의해서 결국 살해가 됐는데,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계하론자라는 거. 베델과 함께 대한배의 신보를 창간한 사람은 이제 그 신민회하고 관련된 양계탁이라는 사람이고요. 서양의 과학 기술을 정리한 지구 전요를 저술한 사람. 아마 제가 알기로 아마 최한기라는 유식 철학자, 이제 그 김종호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저도 조금 이거는 좀 자신하기가 좀 힘든데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강화도 조약 체결의 전말을 기록한 심행일기를 남겼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뭐 몰라도 상관없고, 영선사 개항 후 1881년 영선사로 파견된 사람은 역시 같은 온건계한론자인 김윤식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8번. 밑죽은 별난에 대한 정부 대책으로 오는 것은 경상감사 이동련이 진주에서 별난이 일어났다. 진주 밀란이죠. 바로 철종 13년 1862년 임술 농민 봉기가 전국적으로 있었죠. 그 중에 하나인 대표적인 것이 진주 밀란인데, 경상 우병사 백락신의 이 탐악으로 해서 생긴 것이고, 유계춘 등이 주도했는데, 이때 그 안핵사로 파견이 된 박규수 온건 통상 계하론자이죠. 이 박규수가 이 밀란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삼정, 세 가지 세금 행정, 전정, 군정, 환국의 문란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건의라는 것이 바로 삼정 이정청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 별 효과도 없었고, 그 이듬해 말에 고종이 이제 들어서면서 흥선대원군 개혁에 의해서 이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고요. 군 통수권 장악을 위해서 원수부는 대한제국 수립 후 2개 되고요. 고종이 중앙관석 공로비 해방 신유년에 순조 때 해방을 했고요. 1895년 2월 홍범 14조를 1894년 음력으로는 12월, 양력으로는 1월 홍범 14조를 반포하면서 2차 갑오개혁이 추진이 되겠고요. 당백전 발해, 이건 뭐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이제 발행하게 된 것이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9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오는 것은 이 자료는 이 조약 중 최애국 대열을 균형한 조항의 일부입니다. 서양 국가 최초로 체결한 이 조약은 미국과 맺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되겠습니다. 1882년 양력으로는 5월에 이제 체결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최애국 대요 조약이 나와 있고요. 특징은 이제 뭐 이러한 불평등한 내용이 있기도 하지만, 좀 기존의 강화도 조약, 일본과 맺은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몇 가지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제 첫 번째 1조의 거중 조정이라는 게 있어서 뭐 미국과 조선 사이에 뭐 제3국으로 인한 압박이 있어 서로 도와주자는, 개입해서 도와주자는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것을 믿고 미국의 을사 늑약이 체결 당시 이거를 호소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죠. 아무튼 이 거중 조정 조항이 있고, 그리고 일본과는 무관세였는데 관세를 좀 내겠다는 소리죠. 이런 내용의 뭐 긍정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또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자, 병인 양요 발생의 배경이 된 것은 병인 천주교 박해가 있었고요. 흥선대원군 때 1866년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이 되었다.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이 된 것은 조선과 관련된 것은 한성조약이 있습니다. 일본에게 일본 공사관이 또 피해를 봤으니까 신축 비용을 대겠다. 통감부가 설치되는 결과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을사조약이 되겠죠. 1905년 11월 메가타가 재정검으로 부임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제1차 한일 협약 1904년 8월에 이른바 고문 정치인데 재정고문으로는 메가타, 외교고문으로는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30번 가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서울에서 뭐뭐 교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궁궐문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이걸 이제 복합이라고 그러죠. 이들은 처형된 교조의 최저율을 복권하고 이른바 교조 신원 운동이죠. 억울하게 죽은 교조 최재우를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게 1892년에서 93년 사이에 공삼서보, 공주, 삼내, 서울, 보은 이렇게 이어지면서 종교적인 것에서 사회적 요구까지도 들어가게 되고 그 이듬해 1894년에는 가보, 즉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바로 동학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동학은 삼남지방에 급속도로 퍼지게 되는데 특유의 바로 이 포접제라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교세가 확정이 돼서 특히 남적,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학 농민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학 농민운동 2차 봉기 때는 북접, 호서 지역, 충청도 지역 동학교도까지 합세하게 되고 뭐 황해도라든지 여러 군데서 동학교도들이 들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정해쌍수와 도노점수를 주장하는 거 이건 이제 그 불교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의천이 이제 정해쌍수와 도노점수를 주장하면서 교선 통합을 시도했고요. 박중빈을 중심으로 저축 개간 등의 새생활 운동을 추진한 거 바로 원불교가 되겠습니다. 중강단을 조직하여 항해 무장 투쟁을 전개한 것은 단군을 숭배하는 대종교가 되겠고 제사와 신주를 모시는 문제로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천주교가 되는데 천주교가 이거를 거부를 해서 뭐 진산 사건 1791년 윤지충이 모친 상태의 그 신주를 소각시켜서 탄압을 받기 시작했었죠. 천주교가 되겠습니다.